자, 이제 범죄 인도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도법에서 전속 하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이지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인도조약과 인도법이 충돌되면은 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 이게 6조를 보시면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다. 이 말, 이게 최소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 대신에 장기 3년 이상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어요. 요거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네 가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다섯 가지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를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불리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재판은 여기도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재판이 있고 임의에도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논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는 아닙니다. 어떤 재판이냐?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은 절대고요.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한 재판은 임의가 되는 거예요. 상국에서 하는 재판도 임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에 보면 인도 범죄에 관하여 천국에서 유죄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의에서 주의할 것은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3번에 보면 제 끝에 자, 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맞잖아요.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가 틀리는 거예요. 또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지 처벌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인도에 관한 제한 원칙이 있죠. 두 문제가 있죠. 쌍둥이 최상무는 특정 유자를 마셨다 하는 거. 이걸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중요성의 원칙은 장기 1년 이상이다. 군사군 불인도의 원칙은 명무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대륙법계에서 채택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 심사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자, 미국 살인범갑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에 도망을 왔어요. 그럼 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인도 요청 청구를 합니다. 청구서가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송부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속 검사에게 지시를 할 것이고 소속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지체 없이 인도심사 청구를 합니다. 만약 구속되어 있으면 3일 이내 인도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청구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되어 있으면 2개월 이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문제 풀고 국제형사사법 간접법을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틀렸죠? 전속관할이 뭡니까? 대법원, 대검찰청이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고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 된다 하면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인도 조약과 인도법이 충돌되면 이 법에 따른다가 아니고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자, 가는 임이고요. 나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절대입니다. 다는 임이고요. 라는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마는 두 번째 줄 불리한 처분돼 있으니까 절대입니다. 바보는 임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에 속하는 것은 나하고 라하고 마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임의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기업,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임의가 됩니다. 니어는요, 두 번째 줄, 불리한 처분, 절대지요. 자, 디귿은 인도 범죄 전부 일부 임의가 되겠죠. 니얼은 상국에서 재판은 임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업, 디귿, 니얼.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하면 틀리죠.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임의가 되는 거예요.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하면은 임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인도법에 절대적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범죄인 인도 원칙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자, 가는 맞죠? 나는 왜 틀렸습니까?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은 제일 끝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게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띈 범죄만 인다한다. 최소 중요성의 원칙이죠. 유용성의 원칙이 아니고 최소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위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나다라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국민을 천국에 인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임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인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임의적 거절 사유로 자국민 불인도 원칙,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은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으로 규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16번에 절차 방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외국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 도망왔어요.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뭐예요? 발송하잖아요. 그래서 갈로 속에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보냈다 하면은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오지만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누구한테 송부한다? 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차례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있어요. 자, 1번 맞습니까?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문 규정은 없다. 아닙니다. 상호주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어요. 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문 규정이 없는 거는 군사법 불인도의 원칙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최소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중요성의 원칙은 장기 몇 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이잖아요. 3번은 정답이고 4번은요.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뭐예요? 임의에 속하잖아. 그럼 제일 끝에 어떻게 나와야 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자, 쌍방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인도하지 않는다. 쌍방 가벌시 원칙이란 규정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군사범 불인도 원칙이에요. 자, 2번은요.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한 재판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임의에 속하겠죠. 임의에 속하니까 제일 끝에 범죄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을 때 구속된 때에는 몇 시간 이내에 인도심사 청구를 한다? 3일 이내가 됩니다. 2일 이내가 아니고 48시간 이내가 아니고 3일 이내 인도심사 청구를 한다.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의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2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 개념으로 정치범죄에 해당 경우는 전적으로 청구국 판단에 의존합니까? 피청구국입니다. 피청구국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래 순경시험에 나왔던 게 23번이에요. 절대적 인도가 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인도 범죄 성격과 범죄에 처한 환경을 비추어 범죄를 인도한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1번은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2번은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4번은 불리한 처분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형사사법문제로 간단하게 중요한 몇 군데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조법과 공조조약이 충돌되면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조법에도 상호주의하는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공조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두 문자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형사 정수는 미국 안주를 공보했다. 그래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요거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요청국 법률에 의하여 하면 틀리게 됩니다.
형사 정수는 미국 안주를 공보했다. 이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고, 그리고 특히 4번은 대한민국 법률이지 요청국 법률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게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고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조 연기 할 수 있다가 맞아요. 공조 연기 사유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게 공조 연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와 공조 연기 사유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기관이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한테 송부하고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한테 송부하고 외교부 장관이 외국에 송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동의를 받아서 직접 외국에 송부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죠? 자,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는 여러분들이 두 문자가 뭐예요? 형사정수는 미국 안주를 공고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이거는 공조 연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 1번은 공조 연기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는요, 공조 제한 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4번. 형사정수는 미국 안주를 공보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입니까? 요청국 법률에 의하여입니까? 요청국 법률을 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예고 공조 요청에 대해서 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공조범죄가 정치범죄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행해진 경우, 이게 사유가 됩니까? 아니죠. 공조연기 사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가 뭐예요? 공조연기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2번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D급보입니다. 자, 공조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니까 임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리얼은요.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예고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재판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틀린 것은 D건 리얼.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인도법에 관한 내용이다. 공조법과 인도법 같이 섞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가번은 맞고 나번은요? 가번도 맞죠? 상호주의 원칙, 이거는 뭐예요? 공조법도 있고 범죄인 인도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번은 왜 틀렸습니까? 대한민국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해서는 예고의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답은 왜 틀렸습니까? 예고 요청에 따른 수사 공조 절차에서 공조 요청 접수,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 송부는 법무부 장관이 한다. 맞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림에서 그죠?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면에 보시면은 요 그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라버는요. 대한민국 천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문제가 사형무기 징역 금고,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최소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장기 1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법은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요거는 뭐예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요거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 요거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구분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가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면에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론 1단계도 오늘부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총론 1단계와 강론 1단계 합치면은 이 경찰학개론의 60% 차지합니다. 법령에서 60%.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단계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2단계, 3단계를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